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10만 개 가까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먹고 안 먹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술을 마시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제 아프다와 안 아프다의 차이. 저는 원래는 이제 공대를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대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시험을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꼭 필수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 비타민 C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좀 있나요? 이제 6가지를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필수로 드셔야 되는 영양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챙겨 먹어야 돼요. 약사가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양치할 시간도 없는 환자분들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가비약은 한 신점심 전용으로 한 3번 같이 드셔주시면 힘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말하다 Peopl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진수이고요. 현재는 근무 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현재 이제 94년생이어서 아. 3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출근하러 또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냥 걸어서 이렇게 출근을 하세요? 저는 걸어서도 출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저만의 그런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이제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국이 좀 네. 거리가 가깝나 보네요. 네, 맞아요. 얼마나 걸리나요? 저 보통 이제 걸어서 가게 된다면 한 20분 정도 여유 있게 간다면 그 정도 돼서 생각보다 이제 근무지가 집 근처에 있다는 게 진짜 저는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예. 약국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운영을 하진 않고 이제 다른 남의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파트타임 같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왜 직접 운영을 안 하시고 파트로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약사가 된 지가 이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근무 약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개국을 하게 된다면은 오랫동안 시간을 지속해서 약국을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자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시기상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약국 개국을 나중에는 희망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그냥 경력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졸업을 한 지는 2022년에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이제 좀 늦게 갔다 오고 나니까 23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에서 일을 한 지는 1년 차.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네. 왜 약사가 되신 거예요? 약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스토리가 길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큰 영향을 받았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크기도 해요. 예, 아무래도 저는 원래는 이제 공대를 입학을 했었거든요. 네. 무슨 과로?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공대 입학하기 전에도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학생일 때부터 약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뭐 그렇게 뭐 최상위권은 아니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대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지긴 했거든요. 피트라고 하나요, 그거? 맞습니다. 그쵸. 네, 그 피트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니 20살 때 재수를 하지 말고 바로 약대 준비할 수 있게 생각을 해두어라.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부모님께서 네. 약대를 희망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전문직으로 가는 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약사라는 직업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 고령화 시대에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직업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약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기도 했었어요. 제가 한 번에 붙었으면 좋았겠긴 하지만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져 보고 시험을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이 약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실습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병원도 가보고 연구실도 가보긴 했지만 제가 이제 환자 상담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약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이제 졸업을 하였고 약사 면허를 따게 되었죠. 아, 그러면 처음에 신소재를 가신 거는 네네. 어쨌든 꿈이 있어서 가신 건 아니고 편입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대를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도 이제 좋은 학과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으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신소재 공학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학과를 선택하기도 했었어요. 제 전공 중에서도 화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약사를 4년 정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정말 어려웠죠. 내가 진짜 약대를 입학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시험 떨어지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4년 준비하시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어요? 정말 많았죠. 이게 저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냐면은 남자가 3번을 했는데 안 되면은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 몇 번째 붙으신 거예요? 4번째 붙었죠. 3번 아, 그쵸. 무슨 모토랑 다르게 사시네요. 아, 그쵸. 선생님 도착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가 약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오픈을 하세요? 네, 맞아요. 왜 원래 직원이 있거나 따로 그러지 않나요? 보통은 다른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사가 직접 이 약국을 문을 열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저 약국 이렇게 오픈하는 거 처음 봐요. 이게 진짜 보기가 힘들죠. 네. 병원 시간이 9시 살짝 넘고 있는데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신문지 옮기고 아침에 이렇게 약이 오기도 하거든요. 아, 주문하신 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뒤는 정신없긴 해요. 아무래도 약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이 몇 개나 있어요? 진짜 저도 정리를 했거든요. 네.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전체 합하면 거의 한 1200개 이 정도 규모면은. 종류만 1200개. 네, 그렇죠. 개수는 훨씬 많겠네요. 그렇죠. 그 종류만 1200개에 이제 개수까지. 네, 진짜 많죠. 와, 선생님 이거 가운 갈아입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완전 달라 보여요. 진짜. 아,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길 가면 그냥 잘생긴 청년이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확실히 이 가운을 입으니까 뭔가 선생님의 포스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 흰 가운 입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럼 보통 지금 환자분들이 몇 시쯤 첫 환자분이 오세요? 보통 진짜 오면은 진짜 빨리 오시는 분들은 8시 50분 막 이미 약국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 말고 그냥 일반 약품을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처방을 진짜 빨리 받은 경우도 있기도 해요. 이제 부지런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미리 와가지고 약국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월요일이 좀 바쁜 날인가요? 보통 이제 주말에 안 하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시간을 밀려가지고 월요일에 조금 바쁜 약국들이 많아요. 지금 약이 이렇게 예. 많은데 예.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그쵸. 이게 처음에는 진짜 저도 첫 약사, 신임 약사라고 한다면 진짜 정신 없거든요. 어떤 약이 무슨 약이고 뭐 이런 하나하나 그림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데 그림만 이렇게 다르거나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은 똑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약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 사람이 밀려 들어오면 이거였는지 처방전 글씨를 봤는데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급하게 되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전문가 약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보통 약사 면허를 따고 네. 다 약국으로 취업하진 않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기업에 그냥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 네네. 비중이 혹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비중으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한 10명 중에 6, 7명은 이렇게 저처럼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개국을 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병원 약사분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제약회사나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처방전. 이렇게 처방전 오면은 이렇게 스캔을 하시고 이게 그렇죠. 알맞은 처방전인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혼자 하기 뭔가 바쁜 업무 같은데. 너무. 네, 이게 갑자기 몰리게 되면은 진짜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해야 돼.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렇죠. 이제 마음이 급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거 하실 때는 말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집중을 해야죠. 입마름이나 건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통 한 분 약 조제하는데 몇 네네. 분 정도 잡으세요? 보통은 한 1, 2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2분이요? 네. 좀 까다로운 약도 있나요? 있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잘 안 나오는 처방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약을 찾아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고, 혹은 뭐 이제 용법이 조금 독특한 경우도 있기도 해요. 거의 없긴 한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아니면 뭐 가루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시럽도 아기 시럽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 소요가 2분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염진통제니까 선생님 다 역할이 있어. 마요네즈 빼고 잘 드셔주시면 되고요. 물은 저쪽에 뒤에 있거든요. 지금은 요거 식사 선생님 혹시 네. 피플스에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이 직업에 대한 거를 저는 알려주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 제가 약사가 되기 전까지는 약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주 약국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사라는 것도 환자의 이제 상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막 이제 피부과나 치과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선생님께서도 이 약은 좀 까다로운데 좀 이과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그런 기피하는 과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과약 중에서 뭐 신장 내과약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뭐 이제 이 약 저 약을 거의 한 7개, 8개 정도를 이제 처방을 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경우는 아무래도 마약이 나갈 때. 그럴 때는 이제 개수를 진짜 그때는 모든 신경을 이제 피로도가 있을 때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잘못 나가게 되면 이제 보건소에서 관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제 개수가 안 맞으면은 이제 문제 처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올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약류는 진짜 뭐 선입선출이라든가 재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 상에서도 다 찍혀 있고 항상 매일마다 재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면 이제 없는데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진짜 저희도 비상사태거든요. 이거 약간 군대에서 탄피 잃어버렸을 때랑 똑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 진짜 그 탄피 하나 찾기 위해서 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마약을 잃어버렸을 때. 약사 준비하실 때 네. 이렇게까지 현장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어느 정도는 바쁜 약국이 있고 안 바쁜 약국이 있겠지만 저는 바쁜 약국을 가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혹시 후회하시나요? 약사 낼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면 열심히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처방전 나왔던 약들 중에서 이제 나갔으니까 부족한 약을 이제 주문하는 거죠. 직접 약 주문까지 하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이 업무 하시면서 네네. 가장 좀 힘든 순간이 언제가 있으세요? 힘든 순간이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불만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약국 가서 불만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약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내 건 언제 나오냐 이렇게 투덜대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방약은 이거는 심평원에서 정해준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값을 올려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보험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이제 불만 많으신 분들이죠.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나라에서 이제 가격을 정해준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제 돌려보낼 수 있게 이제 저희가 뭐 음료수 한 병을 더 드린다든지 뭐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긴 한데 웬만큼은 이제
예, 그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 기본 텐션 자체가 이렇게 막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1차 병원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네 병원들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제 좀 더 올라갈수록 이제 더 중증 질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예민해지십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놓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세크론이라고 하면 네네. 이게 어떤 효과를 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은 그냥 아세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름을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성분명이 떠올라요. 그럼 아세클로페나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니까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 다 느껴지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네네. 이런 약품 이런 것들을 다 네. 약대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대에서 어떤 성분인지 배우게 되고 이제 처방약이 그에 맞게 잘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배우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암기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메디컬은 암기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몇 개 정도 외우셨어요? 진짜 이게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진짜 10만 개 가까이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약구가 없는 약들도 이제 보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죠. 네. 선생님 근데 약대는 어쨌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그 안에서 경쟁이 진짜 치열하시겠네요. 선생님께서도 원래 공부를 잘하시는 편이셨지만 아, 딱 갔을 때 네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네, 또 맞아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좀? 아 진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도 이제 겨우겨우 들어간 케이스인데 다들 진짜 징징하고 이제 날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약대 안에서는 상위권은 아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래도 인정을 받는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 약사를 하기 위한 네. 가장 큰 어떤 덕목,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암기. 진짜 이게 물론 이제 수학적인 뭐 그런 인재 능력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면 좋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암기 잘하면 진짜 최상위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암기를 얼마나 똘똘하게 하느냐, 그냥 무식하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버튼을 누르면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 약간 의대나 약대나 약간 그런 쪽으로 기상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공부 머리하고 저는 일적인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이런 것까지 알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못해야 돼. 근데 이게 약국 안에 있다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상담이 결국 중요한데 이런 게 있죠. 이제 나는 공부를 잘했지만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쵸. 이제 약사분들도 똑똑한 분들은 진짜 많은데 이제 상담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하는 스킬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나는 환자 만나는 게 싫어하는 약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자 이제 또 맞춰진 이런 장점은 저는 약국에서만큼은 환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저는 그 속에서 이제 약간 대화하는 사람과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진짜 약사님도 아프실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어떻게 직접 조절을 하세요? 아니면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하세요? 저도 처방을 받고요.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반 약들이 뒤에 보이게 되는데 네. 그 속에서 이제 하나 가지고는 안 하고 저는 이제 여러 조합, 저는 이제 성분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박스 같은데 이제 뭐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뭐 변비 있으면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다는데 저는 이 뒤를 보거든요.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러면 이 성분에 뭔가 좀 더 내가 더 추가를 하면은 확실하게 이틀 안에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약을 찾죠. 그러면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이런 약 먹고 싶어요라고 좀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시기도 하나요? 저는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사라는 신분을 웬만하면 안 밝히고 왜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너무 부담될까 봐. 네, 아는 지인이면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온전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맞춰주지 제가 간섭하면은 또 어찌 보면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뭐 제가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상담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죠. 이 부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쨌든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고 존중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제가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믿어주는 거죠. 하는 거는 요 가루약하고 그다음에 알약이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드시면 좋아서. 가루약은 나 못 먹는데. 아 가루약은 못 드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빼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그럼 보통 네.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취미 활동 있으세요? 취미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편집이나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거나 세미나를 갔다 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취미라고 한다는 게 공부가 이제 됐는데. 아니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취미가 없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학생일 때 오히려 진짜 뺀질대고 막 공부 오히려 더 안 했거든요. 약대 가서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너무 이게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저는 약국에서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에서 이제 공부를 채워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약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약이 나오고 하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겠네요. 그거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걸로 이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약은 나오게 되거든요. 새로운 약들은 더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제형들도 나오니까 그런 트렌드에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되어서도 계속 꾸준히 해야죠. 근데 선생님 어쨌든 전문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등 신랑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런 이야기 혹시 많이 하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배우자의 네. 어떤 이상형이나 이런 게 전문직이거나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문직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그러세요? 직업의 유사성이 있어야지 좀 대화가 좀 잘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직종이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계열을 만나게 된다면은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로 힘든 고충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같은 직종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좀 약사인 게 좀 이득이 있나요? 이득이요. 지금 아직까지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건데. 선생님 만약에 지금 약대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좀 조언이나 어떤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조언이요. 본인이 생각한 이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전문직이면 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와 보면 결국 다 각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결국에 도태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어쨌든 저는 좋은 직업이긴 하나 본인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 직업이 본인한테는 진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렇죠. 이제 들어와서도 결국은 노력은 결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실제 지금 페이로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으세요? 제가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래도 4번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풀타임보다는 많이 적긴 한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연봉으로 봤을 때 한 뭐 G80 정도? 렌저? 그 정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사는 정년이 없죠. 그렇죠. 이제 제가 온전히 진짜 몸이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예를 들면은 감기약을 먹으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기약 같은 안에는 원래 어떤 술이든 약이랑 같이 먹으면은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술이 들어왔으면은 우리 몸에선 독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술이 들어왔으면 분해를 시켜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간의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간세포 안에서도 어쨌든 술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약들이 오게 되면 간이 다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을 처리하는데도 분해를 시키는데 간이 힘을 써야 되고, 근데 술도 들어왔으니까 술도 분해를 시켜야 되고, 근데 술의 중간 단계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아마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체 물이 돼서 그 다음에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건데,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최대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간 세포에. 근데 이 간이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약들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 감기약 먹고 얼마나 지나서 술을 마셔야 돼요? 보통 감기약의 이제 효능 작용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먹으라는 게 6시간 간격 때문에 드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뭐 직장인 분들이랑 회식이 있다, 술을 마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아침하고 점심 정도까지, 저는 점심도 드시지 않으라고 하거든요. 웬만큼 드시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정도까지만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기약 먹을 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네. 혹시 그렇게 같이 복용하면 안 되거나 뭐 그런 음식이나 뭐 약 조합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떠오르는 게 피부과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드름 약으로 처방받는 것 중에 이제 미노신이라고 해서 미노사이클, 미노신이라는 이제 여드름 약이 있게 돼요. 빨간 노란 캡슐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일단은 우유나 커피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이제 약의 성분과 우유 안에 있는 칼슘 성분이라는 무기질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냥 아예 다 배출되어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냥 약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있다 보니 약물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은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데 이제 서로 시간을 떨어뜨려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사제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배가 탈이 나가지고 지사제 같은 경우 드셨을 때 시럽제로 스맥타라는 걸 많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럽제 같은 경우 스맥타이트는 다른 약이랑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이제 흡착을 해서 균을 흡착을 해서 없애버리는 건데 약까지 흡착을 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사제를 먹을 땐 다른 약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서로 떨어뜨려서 한 30분 간격이나 1시간 정도는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럽은 공복에, 이제 알약 같은 경우 처방받으면 이제 식후에 드시라고 하죠. 선생님, 저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네. 사실 숙취해소제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들. 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저는 진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술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같이 먹는 조합이 총 4가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리마린에 해당하는 이제 간 세포 보호하는 거와 함께 글루타치온 알약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연료를 채워줄 수 있게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미노산, 뭐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 그거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엉겅퀴에 해당하는 그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그 4개를 다 드시고 나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리 직전에 이제 마법의 약을 먹고 나서 한다고 하죠. 예. 이거를 먹고 안 먹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술을 마시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제 아프다와 안 아프다의 차이, 이 2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능가하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간의 능력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진짜 이게 마법의 약이라고 하지만 진짜 본인이 막 술 한 병을 원샷 하거나, 이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도 어쨌든 한계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분해하는 속도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블랙아웃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소주 한 병을 마실 때도 이제 뭐 유리잔 큰 잔에다가 마시는 거와 소주잔 자그마한 걸로 7, 8번을 마시는 거하고의 차이는 진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술을 진짜 잘 마시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려면은 진짜 조금씩, 그러니까 분해 속도를 최대한 이제 낮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술을 이제 필름이 끊기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술 먹고 필름 끊긴 적은 없으시겠네요? 더럽게 많죠. 진짜 약대 다닐 때 저도 오지게 마셨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망나니처럼 마셨는데 아, 그 필살기 네. 이런 게 안 통하나요? 그때? 그때는 오히려 필살기를 안 먹었어요. 예, 그때는 좀 무지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공부하고 약간 이 실전 공부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걸 안 알려주거든요. 아. 네. 선생님, 근데 저는 네네. 사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진짜 뭐 안 좋은 건가요?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돼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빨리 이거를 분해를 시켜주려고 혈액을 계속해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해하기는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술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간이 열받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쉽게 같아요. 열받는다? 그렇죠. 쉽게 능력이 좀 부족하고 효소가 별 덜하니까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굉장히 독극물로 작용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나가 이러면서 이제 분해하려고 열을 많이 쓴다. 근데 간이 진짜 튼튼한 사람은 뭐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니까 간이 덜 열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이제 마력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니까 그 다 크기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만큼 힘을 쏟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건 유전적인 거죠, 약간. 그렇죠. 이거는 이미 타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쨌든 비타민을 자주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꼭 필수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 비타민 C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가지를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필수로 드셔야 되는 영양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메가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그네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면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일단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식습관이 아무래도 좀 서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양식에는 대부분 오메가6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흔히 뭐 계란, 노른자라든지 육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오메가3보다 많은데 이 우리 몸에 오메가3와 6가 비율이 안 맞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먹는 식습관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메가3를 보충해줘야 이 비율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런 근육신경이 좀 요새는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출되는 무기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마그네슘이 될 수 있는데 이래서 뭐 눈 떨림이나 아니면 근육신경이 조금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편두통이 있거나 하는데 그게 다 이 신경 관련된 거는 이 마그네슘이 주로 많긴 하는데 뭐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이런 다른 음료를 마셨을 때 무기물이 빠져나가니까 마그네슘을 보충해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산균은 이런 장의 건강이 결국에는 우리 몸의 모든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 장내 세균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좋은 유산균을 드셔라,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섭취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타민 B, C, D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성인 BC 같은 경우는 빨리 또 배출이 되니까 이런 식습관이 잘못된 분들에 한해서는 비타민을 챙겨 드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자취하다 보면 과일을 잘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BC는 무조건 잘 챙겨두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햇빛을 잘 안 보고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 D 합성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햇빛을 보는 시간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비율보다는 적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셔서 우리 몸에 있는 뼈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6가지만큼은 꼭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염이면 뭐 막혔었나요? 코가? 콧물이 좀 더 심한 거. 콧물이 좀 네. 심하세요? 그러면 가루약이랑 알약이랑 한번 맞아요. 드셔보세요. 네,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가루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네. 하루 3번 같이 드셔주시면 콧물 잘 잡아줄 수 있을 네.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제 점심시간 이제 다가와가지고. 식사하러 가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 메뉴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기 냉면하고 돈가스집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아.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식사하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이때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 누구도 진짜 편안하게 나도 식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맛있게 드십시오. 아, 식사 맛있게. 네. 원래 돈가스 좀 좋아하세요? 제 최애가 돈가스. 왜요? 저는 진짜 남자는 돈가스 좋아하고 여자는 떡볶이 좋아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는 진짜 돈가스 진심입니다. 그런 속담 처음 들어보는데 만드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실제로 돈가스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짜 많아요. 또 오후에 환자들 많이 보려면 많이 드셔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돈가스를 챙겨 먹는 줄 알아요. 고기 보충을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또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여가지고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요. 대표님 어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완전 진짜 개능 감추듯이 싹 드셨네요. 네, 배 많이 고프셨나 봐요. 아, 이 보약 상담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너무 배고프다. 아, 이게 말하는 게 계속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허기지고 당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빨리 밥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돈가스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출발하시죠. 네. 선생님 어떻게 식사를 하시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바로 업무를 하세요? 아. 쉬지도 않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시간 약국에서는 약사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약사가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기다리신 환자분들의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네. 뭔가 정해진 멘트 같은데요? 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에이, 양치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 다 보내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뭔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약간 진짜 정신없게 지나가니까 하루가 금방 끝난 느낌? 약국에 지나가 끝난 느낌이어서 정신없이 갑니다. 멀미약 하나만 선생님 뭐 드세요? 아, 저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커피 오전에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요새는 진짜 투샷을 하루에 2잔 마시고 있거든요. 에? 이거 두 잔을 네. 하루에 4개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네.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게 진짜 저도 원래는 커피를 적게 먹는 사람인데 약대 다닐 때부터 조금 계속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카페인에 중독됐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각성된 상태를 즐기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많이 먹어도 되나요? 아, 이게 제 스스로도 사실은 좋지는 않긴 하지만 원래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제일 좋거든. 근데 2잔이면은 잠을 못 자니까. 예. 근데 너무 이제 약국 일이 저는 체력적으로 후달리니까 이런 각성제라도 이렇게 먹어서 강제로 깨어 있게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예. 아니 약사님께서 제일 잘하실 텐데 이렇게 그렇죠. 걸 두 잔, 예. 네 잔이나 4개나 그렇죠. 드시면 예. 나중에 저희 커피 때문에 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죠. 예, 하는데 줄여봐야죠. 다른 걸로도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제 커피 적당히 마시라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네 선생님 오늘 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요? 끝났어요. 네 아, 이제 끝났습니다. 와,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가지고. 그쵸 진짜 빨리 가죠. 아, 업무가 바쁘셔서 그럴까요? 그런가요? 오늘 괜찮으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저는 진짜 이런 기회는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온전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는 색다른 또 경험을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부모님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항상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에도 이제 다른 지인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신 분들이 이 영상을 같이 해주셨을 때 저 친구가 여기도 나오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서도 약사라는 직업이 이런 직업이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약국을 좀 더 많이 방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피플스 화이팅!